네, 경금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금일간한테도 이민계묘 갑진이 다 식재운으로 들었거든요. 식재운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식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목의 식재운에서 이렇게 재관운을 거쳐가지고 재관운을 거쳐서 이렇게 뭔가 그 관이눈까지 이렇게 이제 향후 한 3년이 이런 흐름을 거쳐가는데 다 이렇게 사오미운이 관성의 운인 거죠, 그렇죠? 관성의 운. 그러면 금일간이 경일간이 있고 이제 그 신일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일간들이 식상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음양이나 오행의 이제 속성에 따라 가지고 이를테면 뭐 화생토를 해도 화일간이 토를 봐도 식상인 거고 그렇죠? 또 금일간이 이렇게 토일간이 금을 봐도 식상인 거고 이런 건데 화일간이 볼 때는 토고 이렇게 그리고 토일간이 볼 때는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일간이 식상을 보는 거는 수라는 거는 수는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 그러니까 이 유동성 중에 수의 색깔은 어두운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르고 뭔가 이렇게 넘치고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식상이 어쨌든 다 뭔가 틀을 거부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금일간들이 비교적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 돼서 편인이 갑목을 이렇게 달고 들어왔지만 전반적인 흐름세는 식상 에너지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 결국은 그 연령대나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놀고 싶다? 직장 간두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응? 남편이랑 멀어지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아니 자연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로 온단 말이죠. 근데 수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화의 통제를 받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뭔가 좀 내가 뭐 일탈을 했다, 기웃거렸다, 주변에 격가지로 펼쳐져 나가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한번 화의 통제력에 의해서 스톱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금일간들이 대하는 이렇게 어떤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는 다른 일간들은 무기토 일간들은 극하면서도 생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들어오는데 식재도 그렇고 자 을사라는 거는 이게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고 요거는 재화되지 않았으면 칠살, 재화되어 있으면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중에 이제 무토 있고 그리고 경금 있고 병화 이렇게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편인이고 편인 기운이고 비견이고 이거 십성으로는 그냥 십신으로는 이렇게 칠살이고 편관이고 칠살이고 이러한 작용력인데 일간 자체 경금에서 놓고 보면 이민계묘 갑진도 내가 설하고 극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록 합의 모습이지만 내가 합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합극이지, 그렇죠? 합극이고 지지로는 어쨌든 일간 입장에서는
화급금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경신금 일간들이 어쨌든 무신년 되기 전까지는 이민개묘, 그 전까지 치면 뭐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6년 정도를 치면 다 어쨌든 일간이 생으로 감당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로 감당하든, 뭐 극으로 감당하든 일간의 기운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향들. 그래서 비교적 이런 거 뭔가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변의 에너지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감당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그냥 내가 그런 힘을 갖춘 구조들이 일단은 좋을 수 있죠. 유리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 역시나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상황인데 단 이렇게 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연결 매개 구조가 없을 때는 일간을 바로 극을 하려고 하지만 토라고 하는 매개체 즉 습토가 있으면 그 습토의 매개고리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칠살인자 그러니까 외부는 재생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생살이고 살인상생할 수 있는 연결인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는 그러니까 일간이 좀 신왕명이거나 아니면 습토, 토에 의해서 칠살의 대항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 괜찮다. 재생살 이렇게 또 이렇게 살이 관살이 3년은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다른 일간하고는 달리 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년에 아니면 이렇게 식재라고 하는 거는 내 일간이 외부로 반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니 한 3년 놀아보니 3년 딴 길 가보니 말짱황이더라. 자기 자신의 뭔가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 어떤 틀, 이런 울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러한 시작점이 이제 을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을사라고. 근데 이게 을이 일간하고는 딱 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은 연결, 외부하고 연결, 또 이렇게 부지불식 간에 내가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필연적인 어떤 끌림 이런 글자들이 그 청간의 이러한 합이에요. 청간은 이렇게 무형적인 정신적인 이런 거니까 지지구조의 을목은 정제인데 양간이 정제를 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 지지의 미토 천을귀인 정인의 미중에 을목이고 재고가 되고 진중은 식상고가 되고 편인이고 진중에 이렇게 식상생재 받으면서 진중의 을목이 또 재성이 있어요. 또 묘는 그대로 도화 글자로 해가지고 묘에 본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진토만 일주로 놓일 수가 있는데 어디 글자에 미나 진이나 이렇게 묘가 있으면 이 을목이 왜냐하면 들어오는 글자는 비교적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자들이 그건 다 60간지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글자가 지지에 아니면 대운지가 그러한 대운지였다라고 하면 비교적 내가 거기에 대한 체감이나 끌림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이래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땅에 깔려 있고 이면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이런 인자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재관을 달고 들어오니까 남녀명 모두에게 이게 이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을목 입장에서는 을은 정제가 되는 거고 남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재성이 되는 거고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니까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리고 이게 재생관이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에너지들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글자들이. 그래서 을사를 내가 잘 쓰면, 그죠? 나한테 잘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민계묘 갑진에는 그 관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견관이 되든, 제살, 대살이 되든지 간에. 예. 그러면 직장에서는 승진이 안 됐을 거고, 배우자하고는 여명 같은 경우 소원한 관계성이 됐을 거고, 근데 그거를 겨우 이렇게 청간지지에 있는 목들이 이렇게 소통시키는, 상생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가 그러한 인자들은 딱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서 관성 중심으로, 그 시작점은 재생관, 재생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이렇게 청간의 구조는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정한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합이다라는 것은 이성사도 되지만 재성의 합이니까, 그렇죠? 재성의 합은,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취해요. 정제 재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예측가는 재물을 내가 취하는데, 어떤 합의인자, 그러니까 일간이 합이니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경금이 어딘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합사, 타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나도 반응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타인하고 타자하고의 동업사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동업할 일이 생긴다.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의 성과물을, 결과물을 취할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인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천간의 모습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지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는 지금 일주만 살피니까 그런데 나머지 글자들에 따라서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제3의 결과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형태는 지지의 이제 합형충파 이래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딱 일주하고 을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식상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 내가 식상을 잘 쓴다.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식상이 사라지고 화기가 강하면, 그렇죠? 화기가 강하면 수기는 똑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이게 극설이 교과하는 구조니까, 특히 경신금일간들은 극과 설이 같이 더 가중해서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원국의 대항 능력이 없거나 습토로의 조절 능력이 없으면 그 관살은 결국은 십성의 또 오행의 구조로 보면 화가 강해지면 금은 용금, 녹는 형상이에요. 일간이 녹는다라는 것은 그 화의 스트레스, 화의 그 열기에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죠? 피로감, 과도한 소모, 이런 중압감,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특히 경인호술 일주들은 이미 화의 고지, 화의 운동성, 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화가 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관성의 대항력이 약한 구조다라고 하면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어떤 이런 거, 경쟁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 신금일간하고는 좀 달리 일단 경금이 세운 지 사를 보는 거는 사가 원래는 화극금이에요. 그렇죠? 칠살, 평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유축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게 사화는 경금한테 장생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장생.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지. 뭔가 극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애작용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12운성적인 측면을 그냥 오리지널로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병인장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태양이 인시에 막 시작하고 떠오르려고 하는 형상 같은 경우예요. 경금이 열매라고 하면 4월에 사시가 돼가지고 뭔가 열매 운동을 맺으려고 처음 시작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태양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의 미래를 지향하면서 희망을 품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영반이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일간이 대하는 부분들이 그게 현실성을 가진 을목 정제를 가지고 일간이 합을 하면서 역마성을 가지고 나를 장생을 하니까 일단은 어떤 포부나 희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재성이 비교적 약해지는 형태로 가고 있고 재성을 연결하는 식상 에너지는 어때요?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재물을 취하거나 성과를 취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시스템적인 틀에 의한 관에 의탁한 의존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런 형태. 이런 형태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식상을 쓰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자꾸 관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야. 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영향력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오미를 잘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가을 에너지가 이렇게 연그는 거거든요. 여물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가치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재 가치가 이렇게 성숙돼 나가는, 상징돼 나가는, 열매가 자라나가는, 진전돼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렇게 화의 운동성이기 때문에 일간이 뭔가 이렇게 그 형태 변화. 그러니까 신금은 이렇게 병화를 만나면 그게 완성된 게 이렇게 그 빛나고 드러나고 발현되는 구조인데 경금이 강한 병정화를 만나면 경금은 자체가 변해야 돼요. 자체가 이렇게 개혁이 되고. 그래서 그 종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경금을 종혁이라고 얘기하죠. 가색격, 종혁격, 윤학격,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형태의 시작점이 그 을사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사를 잘 쓰면 나를 장생시키기도 하고, 이게 칠살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면 내가 칠살의 폐해를 좀 겪을 수 있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화 에너지로 수렴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더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관의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 관에 대한 대항력으로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특히 경금일간한테 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나를 규격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규격화, 이렇게 통제화, 틀화, 아웃라인을 확정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친화적인 구조를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자기 발전의 기회나 명예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신양명이라고 해서 관살에 내가 극제를 받아가지고 어려워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없을 때, 그 관내 이렇게 소화력이 관을 대체하는 게 없을 때. 근데 천간지지 어디에 무기토라든지 지지에 진토나 축토 한 글자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힘들 수는 있지. 그 관을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을 경우, 일간이 약한, 내지는 뭐 이러한 조토라든지 아니면 비겁에 이렇게 근을 두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대로 좀 이렇게 합극의 상황이 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금의 총체적인 일사를 보는 모습은 내가 나랑 아주 유정하게 친화적으로 끌림 있게 들어온다. 제 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감당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에너지다.
다 이게 을사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경인이 되면 을사가 되니까 그 경금일간의 남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처성이잖아요, 그렇죠? 처성이고 올해는 이제 편성으로 들었는데 정제로 들어오니까 일간하고 이렇게 합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있는데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이럴 때는 그대로 천간에 이런 운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성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성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초중반에 걸리는 그러한 경금일간들은 남명인 경우에는 더욱 뚜렷할 수가 있고요.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왜냐하면 음일간은 그 상대에 합하는 인자가 관성이니까 이거는 법칙으로 이렇게 정해졌을 뿐이지 나의 배우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제의 모습이든 정관의 모습이든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게 남명 같은 경우는 십성으로 재성을 띠니까 더 명확하다라는 얘기고 지지에 진이나 미나 묘가 있다라고 하면 더 확정적이다. 그거는 신강신약이나 신왕신약을 물론하고 그런 인자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인연줄이 내년에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경인일주는 그렇죠? 일지에 편제를 놓고 있고, 이렇게 절처봉생하는 에너지고, 역마성이고, 그대로 이렇게 하얀 호랑이, 백호의 그러한 모습을 놓고 있죠. 호랑이 탄 장수, 권력성이나 명예성분을 지향합니다. 일간이 일지를 극하려고 하는데, 인중의 간목이 걸록으로 놓여 있어서, 경금은 절지로 놓여 있고, 웬만해서는 다 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이박하기가 쉽고, 이렇게 인생에 기복이 있기가 쉬우며, 중년 시기가 되면, 인목이, 그쵸?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일간이 인목이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배우 관계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목금이 이렇게 충절하는, 절처봉생 중에서도 그런 속성이 있고, 이렇게 좀 속성속패의 기질이 좀 있어요. 이루는 것도 크게 많이 빨리 이루고, 그 나머지 반대 상황도 아주, 속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인중에 이런 병화, 간목, 무토가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명예성분이나 권력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나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편재를 놓고 있어요. 이렇게 재생살도 가능할 수 있죠. 병하고 재성이 간목이 이렇게 만나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비교적 특별하게 일지에 있는 편제니까 이게 내가 어떤 내가 쓰면 사업적인 성향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편인을 깔고 이렇게 인묘진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격각 정도 말고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막 언남작용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을목이 들어오면 을경 이렇게 합을 합니다. 정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을목 상황에 대한 끌림이 있는 거죠. 아까 쭉 경금일간이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로, 직업적인, 이성적인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금이 인목을 보는, 인중의 간목을 보는 거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같은 이런 거예요. 그 인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안에 목생화에 나를 극하려고 하는, 무토를 통해서 나를,
연속 상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강해진 병화가 나를 이렇게 칠살로 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칠살만큼은 아니더라도 외면의 모습은 내가 금극목하는 형상이니까 내 바운다리 안에, 쉽게 얘기하면 내 손아귀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들어와. 이런 구조가. 근데 항상 좀 불편하죠. 불안정한 거야, 경금이 놓여있는 경우가. 근데 천간으로는 야들야들한 을목이 들어오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느끼는 신세계가 되는 거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어떤 일단 합이 좋은 거예요. 충이나 극보다는. 아니, 내리면 신인데 신하고 인이 제대로 만나질 수 있겠는가. 충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을목은 어쨌든 내가 특히나 재성을 편으로 갖고 있는 경인 일주한테는 더 체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간보다 더 쏠림 현상이 편향적이나 치우침 현상이 더 있을 수 있다. 더 있을 수 있다. 꽃이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만무만 보고 있다가 맞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을사로 들어오고 이게 재생살이고 그렇죠? 그러면 천간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지로도 뭔가 끌려오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전에 보면 1995년에 을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천합지합하고 들어오니까 천간에 들어오는 모습이 여기 을해년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지지도 육합으로 하고 들어오니까 천간하고 지지하고가 하다 보니까 마음도 가고 뭐 이렇게 현실적인 것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근데 마음은 끌리는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딱 부딪히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성하고 이런 권력성 인자 평관하고가 이렇게 뭔가 형적인 현상. 그러니까 형은 상형한다. 또 특히 인신사회 중에 인사를 우리는 그냥 인사신 사명에서 형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상파라고도 해요. 이렇게 서로 뚫는다, 서로 깨트린다, 서로 밀쳐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 그러니까 형하면 그냥 어떤 시비, 구설, 뭐 분란, 쟁송, 쟁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추가적인 부수적인 이런 상파나 상천의 그런 현상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물론 겉으로의 모습은 목이 이렇게 살을 생하려고 합니다. 재생살인 거죠, 그렇죠? 겉으로의 모습도 정제로 재생살이고 지지로도 재생살인 거예요. 목생화의 모습인데 이 목생화의 모습이 인해생지, 사해생지. 이는 인호술의 인묘지의 시작점이고 사는 사오미의 사유축의 시작점이니까 이게 그 두 에너지 자체가 안에 있는 분자의 어떤 그 활발한 운동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안에서 막 안에 인자들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인자가 아니고 계속 요동치는 인자들이에요. 이런 인자들이 서로 겉으로의 모습은 생이라고 하는 매칭 관계로 만나지지만 이게 생의 모습이 조절되지가 않아요. 서로 지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예. 안에 있는 병화, 각각의 병화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동을 해서 결국은 이 생의 순이라거나 생의 조화스러운 부분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편인 문서, 그렇죠? 비견, 그리고 뭔가 그 병화 일간 간목을 일간 그 경금을 빛내줄 수 있는 병화는 빛내주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그 제적인 그런 어떤 또 문서적인 문서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에너지로는
잘 조화스럽게 연결된 에너지는 약하다는 에너지예요. 뭔가 천간의 제안은 쌈박했는데 실제 상황이 연결되고 보니까 내 편제의 사이즈에 안 맞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내 편제를 사중의 경금은 쟁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탈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내면적인 갈등 요인들이 어때요? 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력을 통해 가지고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을목을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부인자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진행 상황이나 현실이나 현 상황적인 부분은 그러한 어떤 형상들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적 생지고 겉의 모습은 생의 모습인데 이는 어쨌든 인호술 운동을 하고 사는 사유축 운동을 해요. 우리가 흔히 12신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사유축 운동이 끝나는 시점을 이렇게 절지, 겁살지라고 얘기를 하고 인호술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끼어들고 인호술의 본래의 모양새하고를 이렇게 흐리게 하는 이런 거를 망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겁살하고 망신이 재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합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서로 이게 이렇게 조절이나 조율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조정이나 조율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들어오는 사화에 의해서 그렇죠? 사화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일지인데 인이 들어와서도 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인사가 형이 되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거는 병지가 되고 이거는 생지가 돼요. 그러니까 요 들어오는 칠살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간목이 분목되고 절목되고 다친단 말이야. 결국은. 그러면 이런 형적인 현상에 누가 피해를 본다? 내 편제가 피해를 보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원국에 이를테면 이 인사형을 완충시켜주거나 뭐 수기가 있어도 좋고 습토가 있어도 좋습니다. 완충시켜주는 구조나 왜냐하면 화기를 더 촉발시키는 구조들은 이 화들은 다 어디로 가요? 화구, 목생, 화로, 인호술의 화로 가니까 다 이런 화국의 관살국에 가서 화극금이 일간으로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는 나를 더 괴롭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원국에 뭔가 이렇게 조절인자가 있으면 그래도 인사형을 완충을 시킬 수는 있겠다. 이런 구조. 근데 특히나 그 인사가 있으면 어딘가 지지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지에 있잖아요. 일지에 있고 일지 주변에 그러니까 연지는 비교적 작용력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월지나 시지에 또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신이 있으면 이 글자는 어때요? 인사형도 되고 인신 충도 촉발을 하고 인사신 삼형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렇게 생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항상 그 양일간들은 내년에 이렇게 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에 인신사회가 있으면 특히 부수적으로 조심할 거는 이동 간의 어떤 역마사고, 낙마사고, 낙상사고, 나이 드신 양반들은 겨울에 이렇게 그죠? 넘어지는 거, 어디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일지에 경금일간들이 이제 신금하고 인목이 인신사회 중에 이렇게 일지로 같이 세트로 놓여질 수 있는데
경인이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경인 자체가 또 절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특히 유념을 좀 하시면 좋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러한 사업적인, 그러니까 내가 편재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다가 편재가 뜨면 내게 뜨니까 그렇게 유혹이나 다른 거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편재를 쓰다가 정재를 쓰면 이게 혼잡이 되니까 내가 더 홀릭이 되고 더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걸 또 합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쟁사, 문서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화의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또 인중에 장생받고 있는 병화를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적인 견지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풀려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병오년은 이제 그쵸. 인목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인호가 이렇게 인호술 내지는 화국을 형성하니까 천간병화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칠살의 공격을 내가 온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그런 판단 미스나 이런 외부인자의 잘못 반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병오년, 정미년에 고생할 수 있는 기문도 되네. 정미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경인으로 놓고만 보면 일지 편재를 감당하기 이렇게 수월한 구조는 아니에요. 무신년까지는 조금 권토중래하면서 좀 참는 게 좋지. 인신충이 비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간에 강하게 걸록이 되고 또 일간은 생하고 들어오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해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민, 계묘, 갑진도 경인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신월에 유시 뭐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경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식상생재로 뭔가 내가 편재를 재성을 내가 식상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의 구상이나 액션이나 이런 거를 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년이 결국은 어떤 칠살 어떤 관살운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재 요인을 형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게 내년의 운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인 일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그냥 내가 직장에서 내가 뭔가의 성취를 위해서 내 명예성분을 위해서 내가 스트럭을 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좀 발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편재 있고 정제 떠서 나를 유혹하는 에너지니까 이거를 까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넘어서 내가 반응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감당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그렇죠? 인목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외부의 운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인목이 탕화예요. 탕화라고 얘기해요. 축인호를 탕화라고 하는데 이는 인사신이 오면 탕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목을 내가 뚜렷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인의 에너지가 활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편재적인 상황이 외연이 확장돼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자체로 보면 웬만해서는 경인일주가 일지 편재를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인사형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탕화작용도 탕화는 물이 끓듯이 화가 끓어 넘치듯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돈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 내면의 심리가 이렇게 물이 막 끓어오르듯이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끓어 넘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부가 크죠. 남 얘기에 잘 넘어가고 잘 듣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좀 뭔가 조금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 그렇죠? 경인일주 내년에 들어오는 이성 남명이 됐든 여명이 됐든 상당히
매력적으로 매혹 있게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그 결론은 뭔가 매짐으로 가는 거는 처음에 혹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저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현상으로 이게 사업이나 관이나 직이나 이성이나 다 지금 현재 내가 안방 자리에 놓고 있는 그런 배우자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적인 너무 이렇게 외연의 확장을 하는 것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경호일주 그렇죠? 그 정관이고 욕정관을 가지고 있죠. 유일하게 정관 중에 욕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오화는 말이고 경금은 칼이니까 말탄, 장수 그렇죠? 또 하얀 말이니까 고결함을 상징하는 백마, 백마의 상징. 이걸 이제 천마행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단기 필마 이렇게 창 하나 가지고 만 적군들을 물리칠 만한 장수의 기가 있는 그러한 존재. 오화는 도화이기도 하고 탕화이기도 합니다. 탕화인자도 하고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정관이면서 자체로도 이렇게 욕지로 가지고 있고 일지에 화를 가지고 있어서 화에 의해서 일간이 끊임없이 단련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단련되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오중에 정화, 정관, 물론 정편관이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본기가 이제 정화,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간이 이렇게 재련되고 단련되고 통제되고 이런 어떤 성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경호의 상태인데 똑같이 천간은 이렇게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외부의 상황에, 외부의 현실에, 외부의 재적인 상황에, 외부의 이성에 이렇게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을목이 달고 들어오는 사화하고 이제 경오하고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를 장생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지로 나는 정관을 보고 있는데 편관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편관이 들어보니까 뭔가 색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욕지고 들어오는 에너지도 욕지라는 얘기예요. 욕지는 기본적으로가 불안정성이에요. 불안정성. 그리고 지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오에 이거를 명리용어로는 뭐 이렇게 동류라고 그러니까 원국에 있을 때 동류 같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궁합을 볼 때는 뭐 같은 기운 뭐 아니면 같은 오행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죠.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왕지가 생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거 뭐 서로 이렇게 누구를 생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화가 이렇게 무리짓고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화의 세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오미에 항상 이렇게 뭔가 방국을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다른 거죠. 이렇게 자체로만 보면 일간이 화극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화극금을 더 조장하는 목생화로 해서 전체 글자가 다 그렇죠. 화의 세력에 이렇게 가세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인목이나 묘목 같은 경우는 목생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묘목은 습토가 되고 인목은 자체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기운 중에서도 이렇게 한한 에너지가 있죠. 우리가 인을 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근데
요런 글자들은 그대로 이렇게 한난할 때 난한 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글자. 물론 이것도 나눌 때는 이게 조한 경우, 습한 경우 이렇게 나누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사오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뭉쳐져 있는 이런 구조니까 원국에서 이 화를 조절하는 글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 화세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일지 탕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탕화가 올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육체나 정신적으로 공황, 우울증, 불안, 뭐 이런 것들, 불안정 이런 게 탕화가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일지오화는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가장 왕하게, 강하게 뭉쳐 있는 그런 글자죠, 그렇죠? 현침도 되고. 이렇게 도화도 되고, 그쵸? 오화는 그대로 또 역마도 되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화를 만나가지고, 그러한 성향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즉, 지나쳐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원국에서 해결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가 있어서 화가 조절이 된다든지, 그쵸? 금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화기의 극을 좀 나눈다든지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습토가 있어가지고 토 중에는 진토가 제일 낫죠. 습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생토 작용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하면 힘든 와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에너지들이니까 힘든 와중에 진행될 수 있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다. 어프로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미토나 술토라든지 토도 이렇게 뭐 금이 없다든지 조열한 형태에서 을사를 만나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이 을목은 항상 내년의 을목은 뭐라 그랬어요? 분목이 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을목이 재 같아서 사라지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 나랑 유정하게 합을 하고 들어왔지만 결론은 이 많은 화기들 때문에 어떤 그 존재감이나 실체감, 그러니까 상처뿐인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생 살로만 그대로, 살로만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경합하고 사화에 장생되고 이러니까 경금일간도 역시나 을사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일지 오화는 일간을 극하는 관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별점의 기준점은 뭐냐면 일지오화의 관의 극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쓴다. 그러면 이 사화 같은 경우는 내가 일지를 감당하는 구조니까 일지가 내가 화기가 감당하는 구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지가 감당이 안 되는 구조면 화기가 더 세져가지고 물이 지어가지고 일간을 극하니까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특히 경호일주들이 계묘년하고 그러니까 이민, 계묘, 갑진요는데 자 천간은 천간대로 따로 논하는데 지지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오화를 내가 잘 쓴다. 뭐 이렇게 일지 있는. 그러면 묘년 같은 경우는 이게 목생어 하니까 잘 쓸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작용이 있어가지고 잘 쓰여지는 중에 그러니까 진로나 진행이나 방향성이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뭔가 어그러지거나 빗나가거나 엇나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 이렇게 못 박는데 못 박다가 삐껴나가지고 손짓냄되듯이 이런 작용 같은 것들이 생겨요. 진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한두 명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진은 일간한테는 편인이잖아요. 경금일간한테는. 그러니까 오화를 잘 쓴다라는 거는 편인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금일간하고 또 달리 일지의 오화가 진토를 만나면 화생토로에서 오화가 크게 생극작용이 없는데 오화를 좌우충한다든지 뭐 이런 작용은 아니더라도 진토에 이렇게 오화가 설대죠. 설대가지고 회화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설대서 오화에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불빛이 좀 약해지는 이런 형국들이 다 무오일주, 경오일주, 일간이잖아요. 그렇죠? 양간이고 갑병부경임이 일지를 오화로 잘 써야 되는 구조인데는 약간 갑진년이 올해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갑을 잘 쓰다가 지내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꾸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다 있었는데, 자, 그냥 자체로만 보면 일점 수기가 없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일간이 이 목생화에 의해서 강해진, 왕해진, 이렇게 일간이 합으로 묶였다라는 거는 그걸 내가 벗어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투 시합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린치하고, 뭐 이렇게 허그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묶인 상태에서 내가 화급금을 나가니까 더 힘든 거야. 더 벗어나기가 어렵고. 아니, 그게 내 몸에서 떠나질 않아. 근데 그걸 내가 안았더니, 받아들였더니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뭐다? 일간이 녹는 거예요. 일간이 녹아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내지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건강의 어떤 불균형, 이런 현상들 일어날 수 있다. 십성을 대입하면 여자와 남자가 돈이 뭐 그렇죠? 자식이 아니 이거 다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이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남자가 잠깐 만난 남자가 결국은 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감당 못할 직을 받는다도 되는 거지. 계속 재성운으로 흘러왔으니까 뚜렷한 관을 보려고 해서 그 직을 덜커덕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현관일이야. 나는 정관일을 원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르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하고 천간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는 끌탕하고 나는 내 에너지는 소모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그렇죠. 뭔가 똑같아요. 인호술일주들은 사화가 요 7살인데 7살이 그 망신이고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요 두 개는 서로 간에 도화하고 망신 관계예요. 도화하고 망신 관계니까 겉으로 보면은 화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 화의 세력이 화기가 지나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국의 조절인자가 없으면 화기의 일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신양명이고 뭔가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일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 감투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덜컥 내가 감투를 썼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 체력하고 마음도 사오미까지 가면 어때요? 이미 내가 소진이 돼가지고 안 돼. 예. 근데 놓고 싶어도 잘 나지지도 않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투 욕심, 일 욕심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경호일주는 보시면 되겠고 경술일주 그렇죠? 경술일주도 천간에 다 일간들이 이제 을경합을 하니까 지지에 뭐 묘목이 있다든지 진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토가 있다든지 하면 더 이제 체감적인 게 되죠. 미토이면 천을귀인에서 올라온 재성이니까 더 내가 지향점이 뚜렷하고 강할 거고 묘목에서 올라오면 경술이 보면 묘목을 어디로 보든지 간에 특히 연지 자리에 있으면 이걸 도삽도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화를 연주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거꾸로 꽃을 꽂았다라는 거지. 인호술인데 해묘미니까 해묘미가 인호술 생하고 왕지생이니까 이거를 도삽도하다. 그래서 남명 같은 경우는 연상의 인연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을 수 있고 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런 이성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왜냐하면 지지에도 이렇게 묘술합이 되고 천간에도 이렇게 을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들이 더 유정하고 긴밀하고 친밀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경술일주들은 비교적 개묘년, 갑진년에 일지 자리들이 충합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개묘년에 육합했고, 그렇죠? 올해 갑진년에 이렇게 육충하고 이래가지고 만났다, 헤어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일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암암리의 은연 중에 많이 있었다. 많이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
남명 같은 경우는 상관생재, 식신생재, 재성이 이렇게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에너지로 들어오고 합을 달고 들어오고 충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들이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개수가 사라지고 임계수가 수가 사라지고 지지의 올해 갑진년에 수고지가 작동을 멈추고 내년에는 재생 살하면서 천간합하고 지지로는 이렇게 이제 생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생으로 들어와서 천간합 지지생이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순조로 보이죠. 재생살 하는데 합을 하고 살인상생하는 거니까. 살인상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양일간이 지지에 술토가 붙는데 항상 양이 양을 만나는 그러니까 사화가 미토를 만나거나 사화가 술토를 만나는 경우 그나마 미토를 만나는 경우는 그냥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쌈박한 생의 효율이 아니더라도 화가 어디 산실되거나 어디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토라고 하는 거야. 따뜻한 토라고 미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술토가 사화를 만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올리빈 병화인데 이 뭔가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즉 화생토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술 원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력, 그러한 부분들이 이 술토한테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병금일간이 이렇게 일호술 일주들이 특히 술토는 이게 조토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토고 같은 경진도 토인데 진토는 습토란 말이죠. 화의 칠살의 살인상생을 얼마든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경진 같으면. 그런데 경술은 이게 화의 생이 순일하게 순조롭게 리드미컬하게 조화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의 세력이 여기도 화기를 내가 잘 수렴하는 감당하는 물론 모습은 편인의 모습이고 토의 모습이니까 화를 수렴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외면적인 모습은 이면의 모습은 이미 화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조토 이런 한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술토의 생이 그렇게 원활하거나 이렇게 순일한 그러한 관계나 작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특히 경술일주 같은 경우는 묘고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지술토의 이런 화생토의 작용력을 내가 좋게 쓰는 구조라고 하면 원국이 좀 한습해서 일지술토가 그런 조우 역할을 하거나 일지술토가 좋은 작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화가 들어오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작용력은 사술에 이러한 반응이나 작용력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천간의 합이라든지 지지의 이러한 작용력들이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름에 이렇게 경술일주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죠. 아니면 지지가 예를 들어 술시다. 그럼 병술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겉모양은 술토에 술중신금에 약하게 뿌리를 가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토는 불생금이라 해서 이렇게 술토가 경금이 잘 생해지는 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화의 운동성, 화의 고지가 묘고지가 돼가지고 경금을 자꾸 이렇게 말리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형태의 놓여진 구조라고 하면 그건 오리지널로 사술 원진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사술 원진 상황이. 그래서 물론 기토, 무기토일간들의 정인에 대한 관련성보다는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정인은 그대로 마음이니까. 이거는 뭐가 그런 현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외부에 들어오는 관이, 자식이, 그렇죠? 뭔가 그리고 또 내 일지자리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에너지들은 뭔가
그 술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이죠, 그렇죠? 이게 둘은 다 라망 기운이거든요. 이렇게 술해, 철라, 진사, 라망인데 네 글자 다 있어도 되고 각각의 글자들, 각각의 양면성 중에 술하고 사, 술하고 진, 뭐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해, 진하고 술 각각의 글자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도 다 그런 라망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로 쓰고 한다라고 하면 괜찮죠. 굉장히 그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이 술토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해수로 넘기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에너지를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쓸어 끌어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주 암흑으로 해수라고 하는 암흑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 그래서 화 에너지, 광명 에너지를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술예성 또 이렇게 술이라는 여기 또 그 경술은 괴강이 되고 그렇죠? 괴강이 되고 이 지킬 술자가 되고 그 과살의 인자도 있죠. 상당히 이렇게 지킨다라는 백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자기 보수성, 자기 울타리를 견지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재관이 관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하는 이런 거니까 뭔가 내면에 이러한 어떤 이건 그대로 인성이니까 마음이잖아요. 편인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이거를 뭔가 천문성이나 이런 뭐 예술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로 쓰면 괜찮은데 이런 글자들이 그렇죠? 이게 올리면 병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술에 진사에 다 가면 이렇게 끊어지는 글자들이 있죠. 끊어지는 이렇게 어떤 뭐 반대 글자들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빛이 사라지고 광명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비록 모습은 이렇게 사오미의 밝은 세계 광명으로 가지만 내가 깔고 있는 자리는 이렇게 광명을 걷어들이고 어둠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극인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이제 그쵸 이렇게 갑진을 지나고 어쨌든 천간은 편제로 지지는 같은 편인인데 이게 식상의 고지 또 이렇게 화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보면 수화작용인 거예요. 다 수화의 고지들이니까 상관경관인 거죠. 상관경관의 작용들. 이게 들어오는 진토에 의해서 술토가 이렇게 자극을 받은 거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직장의 직업의 진로의 방향성의 뭐 여러 가지 변화 변동, 인연의 변동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천간도 반응하고 지지도 반응하니까. 근데 천간은 이렇게 합으로 묶이고 지지도 비교적 원만하죠. 화생토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면에서는 안정되거나 조율되지 않는 화기의 흐름이 있다. 화기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예민하게 만들고 이러한 기질, 성향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 이렇게 수기의 배합에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전혀 염려할 건 없는데 화기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구조일 때는 원진 상황이 3년은 간다. 3년은 그렇죠? 다 왜냐면 술미는 형을 내서 화기를 더 촉발시키고 정미년은 병오년은 어때요? 인호해가지고 화기를 더 조장해서 끌어올리고 하니까 일간한테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기가 좀 감당이 안 되는 구조라고는 무조건 어려운 운에서는 그냥 스테이, 현상 유지, 규모 축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재성 들어와서 이렇게 옳다구나하고 벌리게 되면 감당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을사 보고 경사 보는 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경신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경이 신자지인을 보면 일단은 어쨌든 외부에 들어오는 을사의 이렇게 왕한 양기에 대해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음양의 조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경이 돼가지고 음의 에너지인데 인호술은 지지가 다 화운동성을 깔고 있어서 화기에 내가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 경신자지는 그래도 들어오는 화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데, 요는 이 을목을 천간이 받아들이는데, 자, 경신은 간여지동이에요. 은성이고, 청령, 원월도고, 이렇게, 손오공의 이렇게 여의봉이고, 잘못 쓰면, 이렇게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되고, 또 이렇게 원숭이는 나무가 있어야 노는데, 나무가 없는 철산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무의로 이렇게 결실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간목은 신의 절이 되니까 그렇죠? 항상 간여지동 일주 중에서 이렇게 재성에 대한 부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인연들이 좀 약할 수 있고 식상이 공망이 되고 그러면서도 신중의 임수는 장생을 받고 있고 역마지에 놓여 있고 갑인과 마찬가지로 간여지동인데 숙살 기운을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러질지언정 이렇게 꺾어지지 않는다. 저리불굴 임전무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이런 구조가 있고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숙살의 이런 가을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권력지향적인 이런 성향들. 일주는 하네. 어쨌든 이런 어떤 성향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신하고 사구가 육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육합을. 자, 천합지합을 그러니까 천간합하고 지지합하고 하나만 합하고 이럴 수 있는데 특히나 아주 긴밀하게 됩니다. 이게 60년에 한 번씩은 딱 음으로 양으로 암나사 순나사가 맞물리듯이 한 번은 와요. 한 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년은 정해일주가 왔고 개묘년은 갑술일주가 왔고 갑진년은 기유일주가 왔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응?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 나한테. 예. 그게 내 몸과 마음이 딱 거기에 밀착이 돼가지고 옴착달싹을 못해요. 그런 현상들이. 그럼 이게 유불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약간 신왕명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합의 상황, 그러니까 합은 일단은 나한테 와서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한테 붙는다라는 거는. 그럼 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오는 인자에. 을사라고 하는 거에 내가 묶이는 거지. 묶이는데 이거를 내가 감당하는 구조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미 이건 재관이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그건 그래도 묶여도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데 이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야. 기유가 묶이고 정해가 묶이고 그렇죠? 정해일주 맞죠? 정해일주 이렇게 묶이고 정해일주는 이렇게 좀 약하잖아. 일주가 그렇죠? 기유도 약할 수가 있고 그렇죠? 무술일주는 간여지동이니까 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천합지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떠한 십성이 들어오느냐 또 일주의 형태가 동태가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감당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1년에 전개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경신일주는 비교적 남명이든 여명이든 재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외부 활동 그러니까 정제를 주는 특수한 직장도 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이게 아주 이걸 잘 다룬다라고 하면, 내가 잘 감내를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내 가치를 존재를 펼치는, 드러내는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바쁘고 뭐 이럴 수 있는 운이에요. 근데 비교적 그러기가 쉽지. 경신이라고 하는 게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만약에 뭐 기유라든지 정해라든지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회사 일에 내가 치인다든지, 뭐 이성이 들어왔는데 정관 달고 들어와가지고 좋게 보였는데
아니더라. 뒤집어 놓고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 나를 옥죄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남녀명이 공이 60년 만에 한 번 오는 천합지합인데 이것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냥 뭐 청춘 남녀다. 뭐 이렇게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다.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경험이 처음이고, 이런 청춘이고, 이러니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에 뭐 돌싱이다? 그러기가 쉽겠죠. 간여지동이고, 병신병이고, 갑신절이고, 이러니까 재관이 다 약하잖아요. 그죠? 다른 어느 글자에서 재관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체 글자로는, 타치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뭔가의 일치하고의 자극력을 가지려고 하면 불편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외부인자가 천합지합을 딱 하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괜찮을 수 있는데, 지지에도 이렇게 육합이 생합이 있고 극합이 있어요. 생합은 진유합, 이렇게 인해합, 뭐 이런 합들. 극합은 묘술합, 자축합, 이러한 사신합. 그러니까 사신합은 합 중에서도 극합이면서도 형합을 얘기를 하거든. 합인데도 극인데도 또 형적인 현상까지도 이렇게 유발이 될 수 있는. 물론 이거는 원국에서 좀 따지는 거지만 항상 타일주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경신으로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인사신 글자가 인신사의 글자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들어오는 사는 사에는 복음하고 해에는 충하고 신에는 합하고 인하고는 형한단 말이에요. 다 반응들을 해요. 반응들을. 근데 여기는 합을 하지만 그렇죠? 합을 하지만 또 뭔가 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인이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인사형을 하고 인사신 사명을 연결하니까. 만약에 인월의 신금이나 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있는데 사가 들어와서 해가 들어와서 사신합을 하거나 인해합을 하면 그러한 이러한 현상들이 작용력들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지 자리가 더 많이 작동을 합니다. 더 변화를. 그러니까 합이 있으면 충으로, 충이 있으면 합으로 반응을 한다가 기본적인 합충의 그런 작용력입니다. 이거는 대운 포함입니다. 대운지에도. 그래서 특히나 사는 해하고 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하고 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국의 사이드에서 그런 글자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작용력들이 더 일어날 수가 있다. 일지는 비교적 일간의 간여지동은 천간의 모습이 그대로 지지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천간하고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게 지지 걸록이에요. 걸록. 그러면 천간에서 할 일이 있고 지지에서 할 일이 있는데 경신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이 있으면 이건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이렇게 연결되고 지지로도 내 걸록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요인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내밀하게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신이 그렇죠? 철산에 물론 계곡물은 좀 없잖아 있지만 다 바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무도 없고 뭔가 풍광이나 경치가 화초가 꽃이 심어지려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경금은 강한 에너지인데 을하고 만나면 경금의 강한 에너지가 순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합으로 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지지로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는 경신은 만약에 이거를 직장 생활에서 직으로 쓴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경신이 을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이성사에는 외부사안에는 특히 남녀 모두 유념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신으로 뚜렷하게 내가 신왕명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합극의 상황이고, 그렇죠? 화극금의 상황이고, 또 지지끼리 서로, 그렇죠? 경하고 병이 충하고, 그렇죠? 임하고 병이 또 충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처뿐인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귀결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냥 경신하고 을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을사를 감당할 수 있는 형태고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나 외면의 모습은 괜찮다. 그런데 지지에 형의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극의 현상이 있고 나머지 글자에서 삼형의 이런 글자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거나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게 7살인데 그렇죠? 7살인데 물론 이거 연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신은 다 신자진 띠들은 다 사화가 그렇죠? 무토일간한테는 사화가 문서로, 경금일간한테는 사화가 재성인데, 그러니까 관성인데 7살 관성이란 말이에요. 7살은 사람을 극해하기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겁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은연 중에 겁살 기운은 신자진의 사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의 모습하고 지지의 모습도 합이 들어와서 유정한 것 같은데 끝물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조심하는 게 좀 좋다. 요는 뭐냐면 요 일주 자리에 일지 자리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비어 있는데 들어오면 땡큐지, 좋잖아요, 그렇죠? 오매불망인데 근데 이미 채워져 있으면 또 들어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유념을 한다는 아까 이렇게 합극의 상황이고 그런 형의 상황이고 겁살의 상황이고 극합의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원사이드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버.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누구한테는 괜찮을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경신일주가 60분의 1하면 수백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어바웃으로 대략으로 그러한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다. 경자일주인데, 그렇죠? 일지가 차갑잖아요. 금백수척이고 맑은 물에 그러니까 맑은 물, 차가운 물에 큰 고기, 이런 고기들이 살기가 어렵죠. 이렇게 일지상관이니까 이렇게 어떤 관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약간 청개구리 성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뜻과 이상이 높고 맑은 심성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높은 그런 지도지사라고 얘기하죠.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자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위에 눌려 있는 쥐 형국이 되고 쥐가 이렇게 곡창에 이렇게 뭔가 창고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계곡에 있으니까 딴 데가 있는 거야. 쥐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쥐구멍에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주변 형세를 살피려고 하는 형국이니까 이걸 수서양단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사지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이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글자도 근데 일지가 지난 시간에 기축일주와 마찬가지로 차갑다라는 거예요. 신자리 일주 중에서는 가장 차갑습니다. 이 자수가, 그렇죠? 그래서 일주 자체로만 보면 어때요? 화기의 조합이나 배합을 반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후용신으로 그렇게 씁니다. 원국에 있거나 세운에서 들어오거나. 그런데 요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테면 을사도 제 관이고 식상도 일간을 설하는 거죠. 같은 경신자진 중에서 경신하고 경지는 지는 생하고 신은 걸록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화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감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조후적인 측면으로는 쓸 수가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일간이 다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인 거야. 힘든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예외는 조우로 쓰는 경우에는 을사가 괜찮습니다. 목생화 받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민계묘 갑진이 경자 자체를 보면 자중의 임수, 해중의 자중의 임수, 개수가 임계로에서 재생, 그러니까 식상생재하는데 그 재들은 일간을 이렇게 절퇴시키기 때문에 쉽게 무슨 경자일주가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결과물을 내고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거나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경자일주들이. 그러니까 힘들었지. 왜냐하면 나도 설로 놓여 있고 그런데 주변 인묘진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오미도 일간을 극하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해자축월의 경자일주라든지 뭐 이러면서 시주가 병술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왕세에 관계없이 조후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얼어있는 물이니까 일단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끔 하는 이런 글자로 써야 되고 그런 운으로 쓴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내가 일간이 감당 못할 재관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관을 취하려고 취했더니 지지는 이건 그대로 자사가 겪는 건데 자, 경자일주한테 자화라고 하는, 자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상관인 거예요, 상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임수까지 치면 식상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나의 어떤 숨구멍 같은 거죠. 나의 끼, 발현 같은 것도 되고, 어떤 또 특히 자수가 상징하는 거는 그대로, 그렇죠? 뭔가 수의 에너지니까 이런 인체 내에서도 아주 서늘하게 차갑게 부패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관되고 지켜져야 돼.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난자, 정자, 이런 생식기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화가 이렇게 오면 본래는 수국화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을경합하고 상관생재하고 상관대살하려고 하는 자수가 막 움직이려고 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에너지들이 일간의 기운을 극설로 다 소모시키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낭패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는 본래는 수국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절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간으로 올려서 볼 수도 있고 개수를 봐서 사가 돼도 이렇게 태지가 되고 이렇게 자중의 임수를 올려서 사를 봐도 이렇게 절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국화의 외면적인 모습하고는 달리 자수가 약해지고 흩어지고 끊어지고 부패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글자. 그러면 내 식상이 끊어지고 약해지고 단절된다라는 거는 내가 감당 못할 재관에 욕심내고 이렇게 연결되고. 왜냐하면 천간으로 합이고 지지로 사중에 무토하고는 내가 무게 합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끌린단 말이에요. 외부의 상황에 내가 어때요?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반응을 하게 된 결과에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나의 식상이 다치게 된다라는 얘기지. 다치게 되면 어떻다? 병오년에 좌오충이 되죠. 천간에 칠살 들어오고 지지에 오화 들어와가지고 천간지지가 어쨌든 일간이 감당해야 되는, 반응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경자일주는 조후로 쓰는 경우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중의 무토는 상당히 강한 에너지인 거예요. 강한 에너지. 이러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거나 좀 이런 외부의 이러한 인자에 좀 여기도 웬만하면 그렇죠. 이렇게
진년에 어쨌든 이게 이제 자진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왕지를 꼈기 때문에 일간이 진토의 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자가 진하고 합해지면 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일지의 설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 일간이 사지인데 사지의 정신작용, 일간이 설되는 작용이니까 그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 감당이 안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러한 현상들이 올 하반기에 가을부터는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전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경자일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특수한 일을 어떤 하기가 쉽죠. 어떤 내가 정밀한 세밀한 그런 상관을 쓰는 거니까 나머지 글자가 어떤 글자로 배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내 이 상관을 가지고 을사병호 정미라고 하는 거는 상관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재성으로 상관 생재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상관 대살 견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상관 재능을 가지고 관의 어려운 일들을 내 재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생활하는 명으로는 그러한 운의 흐름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이런 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취하거나 결과물을 취하는 쪽으로 가면 내 식상이 끊기고 다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병호정미. 미는 그대로 토국수를 하거든요. 잠이 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내년에 스탠스를 좀 잘못 취하면 그 향후 병호정미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진일주는 그렇죠? 백룡이죠. 그리고 그 괴강이고 그리고 천합지합이 이루어져 있죠. 진중 편인 중에 을목을 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상관 폐인도 되고 있으며 상관이 생재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상당히 그 용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그 변화가 무궁무상하고 권력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구조. 근데 이제 금은 신유는 공망이고 그렇죠. 진토에 또 특히 이렇게 그 신금이 임묘에 들기 때문에 흔히 신금을 용한테는 그 여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지 일지에 있는 진들이 다 여의주가 임묘가 되는 사라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무기하고 용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하면 용이고 추락하면 이무기다. 그런데 항상 일지의 그러한 상상 속의 동물, 현실 속의 동물이 아닌 천상에 사는 동물을 놓고 있기 때문에 포부와 이상과 지향점이 큽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상당히 생뚱맞고 허황된 이상과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용들은 그렇게 이런 어떤 놓고 있는 사이즈들이 커요. 같은 괴강의 편인을 놓고 보더라도 경진용하고 경술개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경술은 다 펼쳤던 거를 수렴하고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로 일수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은 봄 기운을 임묘진을 받아가지고 화로 확 펼치고 백화점 같이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습토를 깔고 있고 훨씬 친화력이나 이런 거는 강합니다. 또 을경에 명암합을 놓고 있어가지고 재적인 어떤 집착이라든지 지향점이라든지 또 남명 같은 경우 일지 재성에 대한 이런 뭔가 이렇게 관찰
예? 집중도, 관심도 이런 것들이 유별날 수가 있습니다. 유정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진토는 식상의 고지고 식상은 내가 재성을 생하는 근원이고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교육도 되고 가르치는 것도 되고 식량 창고도 되고 근데 편인이니까 그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양지의 편인이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뭔가 양육하고 케어하고 가르치는 이런 상당히 다양한 재능 재주들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현실물인 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가지고 나도 합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천간으로도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옳았구나. 내가 이민계묘 갑진에 뭔가 궁리하고 계획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내 일지 자리에서 반응을 하니까 혹하는 거죠. 끌림 있는 거지. 예. 나도 내가 합을 하고 있는데 합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합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천간에 합으로 들어오는데 지지로는 생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펼치고자 했던 계획이나 구상이나 포부가 그러니까 재생사를 가지고 살인 상생해서 나랑 생하니까 완전히 돌아가네 한 바퀴. 그러니까 경금일간 중에서는 외면의 모습으로는 가장 나이스하죠. 가장 올해 갑진으로 진진자양 겪다가 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내년에는 경진 뭔가의 그런 현실적인 것이 실현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된다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고, 키워온 게 있다라면, 수생모가 목을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다라고 하면 내년에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현상화 보이고,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금일간들 중에서는 가장 순조로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화운으로 들어가는데 화운을 내가 잘 쓰든 못 쓰든 일지 자체 내에서 내가 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접천수에서 갑조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화치승룡이라고 했어. 화가 100개가 넘어도 진토 하나가 다 소화하고 수렴한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화기가 힘들든 화기의 생을 받아야 됐든 이게 일지진토가 다 수렴을 하고 진토가 이게 관성의 이렇게 통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그러한 인자를 이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내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내가 혹하는 거죠. 내가 뭔가 청사진을 꿈꾸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외부에서도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원사이드하게만 좋겠느냐? 염두에 둬야 할 건 뭐냐면 나도 내가 지금 진토가 모습이 나를 생하는데 진중에 있는 을목하고는 내가 암암리에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간 경진일주가 경금이 움직일 때는 전혀 이렇게 허탕으로는 안 움직여요. 다 정제 계산이 되고 나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을목도 그렇게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을 해. 하는데 이 진중의 을목하고 사중의 경금도 어때요? 을경합을 하지. 또 요 을목하고 사중의 경금도 을경합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국이냐 너무 합에 의해서 내가 엮이고 매이고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 많다라는 거는 내 주변 상황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이렇게 살펴보거나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칠 수가 있다.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현상에서 상황에서 내가 뭘 진행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되고 완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서의 어떤 내가 어떤 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런데 다 온통 울사의 모습은 합으로
겉으로도 생으로, 안으로 지장간으로도 다 어때요? 합으로.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게 용꼬리하고 뱀꼬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엉켜서 어때요? 그러니까 사사가 만나도 그런데 서로 그래서 라망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그 라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 어딘가 또 술의 글자가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을 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깊숙이. 왜냐하면 내가 이걸 끊어내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을사년은. 이 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속도 조절이나 이렇게 페이스 조절이나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죠. 이런 물론 다른 주도 글자들도 반응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형태.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일지자리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 내면의 인자도 되는 거고 그대로 나랑 합할 수 있는 외부 인자, 이성의 인자 이런 인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경금일간한테는 재성 관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관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 특히 이 중에서도 아까 전 시간에 좀 전에 얘기했던 지지에 이렇게 화를 달고 있는 뭐 경우라든지 또 화토를 동법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도 토로 외연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의 운동성을 갖기 때문에 술토보다는 비교적 화토 동법에 의해서 완전하게 싱크로율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화토를 이렇게 같이 본다라는 거는 힙성으로도 이게 재관이지만 이 모습이 일지 자리에 있는 에너지, 화토의 에너지가 오화는 사화로, 술토나 진토는 사화로, 화토니까. 근데 일지의 형태의 이 배우성이 떴다는 얘기지. 예. 이 배우성 밑에 또 일지 자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게 합의 인자로, 십성의 인자로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성하고 만날 인연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런 운에. 근데 이런 경우는 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지. 예. 있으니까 이거는 이성운도 돼요. 이성운도 강하게 되기 때문에 없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가서 경묘로는 못 있으니까 나가서 이 글자가 어딘가에 또 다른 나랑 합 말고 또 다른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나한테 안 온 거예요. 나가서 나한테 안 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들고남이라는 거, 인연의 들고남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반응들이 다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육친 변동, 이성 변동이 생기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활자 원국에서는 그런 형태로 반응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경제일주는 외부 상황하고는 상당히 유정하고 긍정적인데 오히려 너무 합이 많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독립성이나 주체성, 객관성을 상실하기가 좀 쉽다. 그게 꼬이는 현상, 어두워지는 현상, 라망 암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신자지는 항상 사가 세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겁살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유념하신다라고 하면 준비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을사의 생지 때문에 바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경금일주는 어쨌든 을사부터 해가지고 을사만 보지 마시고 을사부터 관이 강해지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외부 구조, 외부 형편,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에 속해서 이렇게 내가 좀 내 자신의 어떤 성장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에너지들은 좀, 그러니까 관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육친적으로는, 그러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관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비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형제가 대신 맞아주는 거거든요. 형제가. 형제 관련 애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식상이 없거나 습토가 없으면 비겁이라도 있어야지. 예, 대신 나눠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관에 특히 인호술 일주 같은 경우들은 들어오는 사화하고 작동해 가지고 화기가 더 왕해질 수가 있으니까 좀 감당 못할 외부의 어떤 일거리, 어떤 자리, 관의 어떤 욕심 이런 거는 조금 금물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오미는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독립성, 정체성. 왜냐하면 경금은 일단은 첫 번째가 화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다. 그러니까 여름 햇볕에 이렇게 열매가 막 이렇게 내실화되는 알차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가 사라졌으니까 강한 화기에 신자진 일주는 조금 예외인데 인호순 일주들은 그 뭔가 열매가 안 여물고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예, 마치겠습니다.